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인터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도 잘 안 하고. 주말 잘 쉬셨어요? 마음이 편치 않죠 지금. 왜요? 뭐 일단 6월 달 들어서 증시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국내 증시 관련된 뉴스는 좋은 게 또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정부에서 말하기를 그리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용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경제는 2분기에 바닥을 치고 바로 이제 J 커브가 나와서 네네.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뭐 인터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인터뷰부터 볼게요. 도이체방크의 매튜 루체티입니다. 6월 FOMC 파월 임기 중 절정될 것이다. 월가 트럼프 동시 만족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 없이 월가 충분히 감동시켜야. 이번에 인하를 기대하나요? 솔직히 6월 금리 인하는 그렇죠. X. 그렇죠. 힘들죠. 예,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안 나온다고까지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또 너무 높다. 그럼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동안 주식이 올라온 걸 또 이거를 패면서 갭을 해소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6월 FMC가 파월 임기 중에 가장 그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떤 이제 연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한미 중앙은행장의 어떤 이제 심리적 동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한은의 이주열 총재도 지금 현재 네네. 마찬가지인데 경기의 하방 압력을 그동안 애써 무시하다가 이걸 인정하면 이제 금리 인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러기엔 또 가계부채하고 또 부동산의 정부 정책에 또 반하는 게 되고 좀 이런 상황인데 파월도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는 거는 이게 지금 미국 경제를 위시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또 한 번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되게 좋아하겠지만 네. 또 트럼프는 아니 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다 지금 내가 무역 전쟁 일으키고 말이야. 그럼 이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또 파월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만족시키지 않나요? 연준 의장이세요? 아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니 가끔 그분 인터넷에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서 왔다 질문 받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이거는 아니에요. 성지가 됩니다. 아니 뭐 어쨌든 무역 아직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정도만 해서는 시장이 좀 실망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기대치가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일단 6월 달에는 안 나와요. 근데 네. 금리 인하가 없이도 월가를 충분히 감동시키려면 부정적인 코멘트를 막 섞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트럼프의 눈치가 또 보인다는 거죠. 이번 주 18일, 1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니까 또 목요일에 또 열심히 또 제가요? 새벽 2시부터 나오셔서 예. 하셔야 되잖아요. 예. 목요일에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니까요. 목요일 저희 라이브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수요일 날 제 네, 카톡에 네. 알 수 없는 사용자로 뜨면 본인이 알 하는 수 걸로 없음.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본인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가보죠. 꼭 뜰 것 같아.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헤지우스의 이야기 보죠. 이번 주 FOMC는 연준발 쇼크에 주의하자.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연준은 이 덜 비둘기파적인 이런 스탠스에서. 입장에서 매파적인 과장 효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쇼크인가요? 자, 2월 확률이 10%대 정도인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직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 얘기를 했네요. 의견이네요. 네. 항상 조금 불리시한 입장이었던 골드만삭스에서 요즘에 또 갑자기 이제 좀 뭐라 그러지? 벌써 베어리시? 돌아섰나요? 예, 허키시, 허키시? 약간 이런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얀 헤지우스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네. 분이고 외신을 보거나 그다음에 현지 인터뷰 자료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 중에 네네. 한 분인데 참 이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많이 날아가고
진짜 고민 많이 많이 한 걸까? 헬스케졌어요, 진짜. 여러분, 투병 안 골드만삭스 치프 이코노미스트 자리가 저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틀리면서도 또 꾸준히 골드만삭스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번 주 FOMC는 솔직히 기대 실망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준발 쇼크에 주의하재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덜 비둘기파적으로 신중하게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이런 매파를 봤나 하고 이 과장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6월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로 슬금슬금 올라갔던 주식은 사상 누각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쇼크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이제 절반 이상 50%가 넘지만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장에 반영된 가능성은 한 40% 정도 반영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30%를 이제 물을 빼려면 이제 이게 쇼크라는 거고 그리고 이얀 헤지우스가 봤을 때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지는 않았다. 그러면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금리를 3번 내리면 작년에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한 연준의 신뢰도가 없어지잖아요. 어색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하우스 뷰는 올해 금리 인하 없어. 김치국 마시지 말고 그렇지. 지금 같은 때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유동성을 쓴다는 생각을 버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갑자기 올해 인하 없다? 뭐 연말쯤 한번 뭐 서프라이즈로 뭐 오. 이 정도. 아니, 연준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이렇게 4번까지만 이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최소 네. 12월 달 금리 인상만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저는 12월까지 그렇게 했다는 생각해요. 건 골드만삭스에서 봤듯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쇼크에 주의하자. 그렇죠. 6개월 만에 갑자기 여기서 인하해준다. 뭐 땡큐긴 한데, 예, 뭐 시장에 호재적인 그런 재료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럴 거였으면 연준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 네. 네. 크게 알겠습니다. 움직일 만하진 않은데 이제 연준 의장이 계속 이제 우리 뻐꾸기 계속 죄송해요. 저기 아니 비둘기 지금 매 나오는데 뻐꾸기 나오고. 전 세계 새를 좋아해. 우리 아들이 새를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새알을 계속 컬렉트해 와요. 어디선가 그 계속 부화기에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금융 대통령인 연준 의장에게 아내도 계속 이번에 이렇게 네.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계속 시장에다 이렇게 좀 알려줬다가 뻐꾸기 파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아니 올 아니 빼기. 비둘기하고 매는 알았지만 올빼미도 뻐꾸기는 나왔어요. 매도 아니고 매둘기도 비둘기도 나오고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뻐꾸기 계속 파까지 날려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계속 좋은 의견을 넘어가죠. 우리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무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 그만 커버 네. 그만. 자 넘어갈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넷입니다. 6월 하순 증시 다음 4가지 조합에 달렸다. 연준의 매파와 비둘기파 여기에 플러스 G20 협상 결렬. 최상의 시나리오는 3.9% 오를 수 있고 최악은 증시가 12% 빠질 수 있다 이 뜻이죠. 일단 지금 6월 그 증시가 2주 남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4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우리 수학에서 배운 대로 2 곱하기 2는 4에서 4가지 조합인데 네. 이번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G20에서 미중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냈다.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번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는데 G20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게 이제 앞뒤의 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간은 연준은 매파적이었지만 G20 협상은 타결이 됐고 연준은 비둘기파적이었지만 G20 협상은 결렬되고 이게 네. 중간. 그다음에 이걸 또 너무 의역을 해서 보면 연준이 이번에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G20 협상까지 결렬됐으면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 같지만 그럴수록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더 커진다. 어쨌든 6월 증시는 가장 좋은 조합으로 나왔을 때 3.9% 추가 상승하면서 S&P 네. 500 지수 3,000포인트 아. 간다. 그다음에 최악은 하단은 한 3배 정도가 더 크다. 12%가 예. 빠질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 중간에 가장 중립적인 매둘기. 매둘기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G20 협상을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G20은 거의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현재 부정적인 전망도 다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FOMC 당일날 연준이 그냥 평타만 쳐줘도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네.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러게. 것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이게. 그 중국의 산업 생산 17년에 최저로 네. 나온 거는 그렇죠. 그 무역 전쟁의 여파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중국 제조업의 대부분이 뭐 수출 네네. 익스포트 드리븐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에도 이제 어떤 이제 이 재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조업체들도 좋지. 여기서 새로 찍어내면 사실 네네. 이게 관세를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네트로 봤을 때는 조금 단가 하락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을 당장 미루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인터뷰는 좀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을 미국-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 그러네요. 미국 캔터베리대 교수 앤 마리 브래디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홍콩 시위 시진핑에 대한 한 거다. 대만, 싱가포르까지 영향권에 주의하자. 자, 중국 내 여론은 영원한 통제는 불가하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네. 신화통신 그다음에 CCTV 보면 홍콩 시위에 대한 얘기가 아주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약간 축제 내지는 뭐 약간 그냥 뭐 지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조금 모인 거.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좀 놀았다 정도 맞아요.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홍콩 이 시위의 어떤 본질은 이 범죄인 인도 조약 발효를 취소하라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는 홍콩 수상을 아예 물러나라.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의 어쨌든 그 네네. 오른팔까지는 아니고 아바타. 그러니까 오른발 정도. 오른발. 또 여성한테 오른발은 또 하여튼 시진핑의 어쨌든 뭐 끈앞풀인데 네네. 이 사람까지 이제 사임하라고 지금 이제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 200만 시위대가 지금 홍콩에서 막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중국 뭐 공산당 혁명 때 뭐 주변국으로 많이 이제 도망들을 가가지고 대만, 싱가포르에도 이제 화상들도 많고 중국 출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번진다면 시진핑이 진짜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마침 수목금토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서 나라를 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 그 관영 언론들은 홍콩 시위가 잘 이제 정리가 돼서 시위대가 집에 갔고 중국 정부 베이징의 어떤 의지와 컨트롤에 잘 따라 주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과연 시진핑은 진실을 보도 받았겠죠. 받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대1로를 막 밀어붙이고 이제 중국의 어떤 탈공산화 시도 이런 게 있는 와중에 홍콩 시위대를 천안문처럼 때려잡는다. 그러면 이제 절대로 G20에서 나머지 G19 정상들한테 당신 뭐 이거 뭐 큰일 나죠. 이게 뭐 폭군이야, 뭐 네로야, 뭐 약간 이렇게 뭐 까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나라 독일도 그렇고 다 이제 수출국들이잖아요. 수출국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반무역주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니까 트럼프가 나는 홍콩의 이런 움직임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 근데 요 이러고 있는 거죠.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게 이 송환법 안에 만약에 이 송환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홍콩 내 금융 자산을 다 동결하고 다 뺏어갈 수 있는 그 법안도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홍콩 내 금융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돈 옮긴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많아요. 예. 이것도 중국과 연줄이 닿아 있는 그런 홍콩 자산가들이 요거 시위 좀 받아들여서 송환법 그냥 캔슬해라 이런 얘기도 또 많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이제 어쨌든 어떤 시위나 어떤 소요 사태나 뭐든지 간에 그 뒤에 이득을 보는 주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인 송환법이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닉 자산을 찾으려는 네. 뭐 이런 노력부터 부수적으로 붙은 게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시진핑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타결이 더 쉬워지지 않나. 저는 약간 역발상으로 보고 싶어요. 네, 이것도 내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 인터뷰 4가지 살펴봤고요. 김익 소장과 함께했습니다.